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배정만입니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죠. 봄이 지나고 산란이 끝나고 드디어 여름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산란 후기까지 손맛을 굉장히 많이 보시다가 이제 수온이 뜨거워지는 고수온기에 앞서서 곧 있으면 다가올 장마 시즌에 우리는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왔어요. 아이 좋아. 밑에서부터 장마는 시작이 되죠. 그래서 6월 말부터 해서 한 7월 말까지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장마 시즌이 되면은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낚시 여건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일기예보를 잘 보시고 낚시를 가셔야 되고, 특히나 장마 시즌 강계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의 수량이 갑자기 불어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장마 시즌의 낚시 방법에서는 첫 번째, 안전하게 낚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항상 낚시를 하시는데 목숨을 담보로 낚시를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첫 번째로 잘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장마 시즌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서 비는 굉장히 이제 자주 오지만 실제로 수위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 장마 시즌은 또 하나의 호황이 찾아올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 잘 들으시고 장마 시즌에 맞게 그렇게 낚시를 하셔서 손맛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마 시즌이 시작되고 여러분들 비의 양이 적을 때 어떤 포인트를 공략을 해야 되는가? 내리는 비의 양이 적다라면 수온이 이미 한껏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비는 표층, 수표면에 수온을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상류 쪽에서부터 새물이 콜콜콜 들어와 준다라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안 지는 선에서 새물이 들어온다라면 상류권을 공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 않았을 때는 규모가 큰 대형 조수지 말고 규모가 작은 소류지 위주로 낚시를 하시는 게 새물의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낚시의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의 양이 적을 때 여러분들 제가 작은 규모의 조수지를 가라고 하는 이유가, 비의 양이 많다라면 작은 규모의 조수지는 물이 뒤집혀 버리죠. 흙탕물이 생기기 때문에 흙탕물이 안 생기는 범위 안에서 비의 양이 예를 들어 한 30mm, 40mm 정도 와서 어느 정도 새물이 들어오는 효과만 만들어 준다라면 규모가 작은 조수지를 찾아가시는 게 조금 더 낚시를 하는데 조항에 있어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가 50mm 이상, 100mm 많이 왔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작은 규모의 소류지를 찾아가셔서 낚시를 하시면 낚시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왜냐면은 장마 시즌 때 처음에 내리는 비는 흙탕물을 끌고 내려옵니다. 지면에 있는 작은 밀입자, 미세먼지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흙탕물이 들어와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까지 흙탕물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낚시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비의 양이 적을 땐 작은 규모의 소류지를 공략을 하고, 비의 양이 많을 때는 흙탕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큰 규모의 저수지 혹은 댐권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물이 들어왔을 때 어떤 채비로 공략을 해야 효과적인가? 자, 여러분들 베스 낚시 수온이 올라가는 장마 시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매운탕이라고 합니다. 고춧가루만 풀면은 거의 매운탕 수준으로 물이 뜨겁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새물이 들어오는 거는 바로 에어컨의 효과와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람들도 굉장히 날씨가 무덥고 습할 때는 에어컨 앞에 많이 모이게 되죠. 베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들이 사는데 적정 수온이 15도에서 20도라고 한다라면 그거보다 수온이 더 올라가 있는 시기, 현재 지금 작은 규모의 저수지나 25도 이상입니다. 25도에서 30도 가까이 수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산골짜기에서 새물이 들어온다라면 25도보다 더 차가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새물이 들어오는 장소는 굉장히 적정 수온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물이 들어오는 곳을 공략을 하는데 항상 그 장마 시즌 때 새물이 들어오는 곳은 이렇게 보면 부유물과 같이 들어옵니다. 외부에 있는 땅에 있는 부유물, 그리고 뭐 쓰레기, 그다음에 뭐 작은 개구리밥들, 그리고 나뭇잎, 찌꺼기들, 이런 부유물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시를 할 때 채비의 선택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면을 긁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채비. 대표적으로 노싱커리그, 그리고 프로그, 개구리, 두 가지 정도의 채비로 낚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새물이 들어왔을 때 흙탕물이 아니라는 조건에서 베스가 들어왔다라면 표층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표층을 개구리 혹은 쉐드를 이용을 하라는 건 많은 양의 부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부유물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액션을 줬을 때 걸림없이 낚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채비, 바로 쉐드 그리고 개구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새물이 들어오고 처음에 장마가 졌다가 3, 4일 정도 지나고 날이 뜨거워지면 물고기들은 그 부유물 밑에 그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채비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뭐냐? 바로 텍사스 리그 그리고 러버지그, 그 두 가지 정도로 해서 펀칭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펀칭, 뚫다는 개념의 기법인 바로 펀칭 기법을 통해서 부유물 안쪽 그늘에 휴식하고 있는 그런 베스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도보 낚시에서 텍사스 리그나 러버지그를 사용을 할 때 2분의 1온스급 이상을 잘 안 쓰시죠. 하지만 장마 시즌 많은 양의 새물 그리고 부유물이 빡빡하게 밀려 있다라면 다소 무거운 싱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무겁게는 1온스급 이상 28g이 넘어가는 아주 무식한 싱커를 가지고 그 부유물을 뚫고 내려갔을 때 입질을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장마 시즌 부유물이 많았을 때는 여러분들 싱커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겁게 해서 착수음보다는 여러분들 일단 뚫어내는데 중점적으로 낚시를 하시면 굉장히 시원한 입질 그리고 사이즈 좋은 베스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마 시즌이 시작이 되고 서서히 저수지나 댐의 수위는 오르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느냐? 바로 수초가 아닌 육초가 잠기게 됩니다. 자, 육초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바로 물 속에 있는 풀이 아니고 물 밖에 있었던 풀이 배수, 갈수, 그걸 통해서 풀이 자랐던 게 다시 장마를 통해서 물이 차오르면서 외부에 있는 풀이 잠기는 걸 바로 육초가 잠겨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육초가 잠기고 난 이후에 또 한 번의 호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던 장소에 물이 많이 불게 되면은 풀이 잠기게 되겠죠. 그 풀에 붙어 있었던 작은 벌레 그리고 풀이 갖고 있는 장애물로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베스들은 그 육초대로 이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루어가 있죠. 대표적으로 타버터 계열인데, 그 타버터 중에 여러분들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타버터는 뭐냐? 수면에 부유물이 없고 수면이 깨끗한 상황이고 물속에 육초가 잠겨져 있다라면 바로 버즈베이트, 여러분들 버즈베이트 꼭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신 포인트, 장마 시즌에 가셨는데 풀이 물속에 잠긴 걸로 보이고 그리고 수면에 부유물이 없어서 버즈베이트 블레이드에 이물질이 안 걸리고 버즈베이트가 와글와글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면 그 어떤 타버터보다 버즈베이트가 가장 강력한 제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초가 잠겨 있을 때 여러분들 버즈베이트, 수면에서 날개를 갖고 있는 버즈베이트, 그리고 물속의 날개 또 하나 더 있죠. 뭐냐? 바로 스피너베이트. 그 두 가지 날개가 있는 루어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연중 제가 스피너베이트로 가장 많은 고기를 잡는 시즌이 바로 육초가 잠겨 있는 장마 시즌에 저는 스피너베이트로 육초 끝을 툭툭툭툭 치면서 굉장히 많은 마리수 그리고 좋은 씨알의 베스를 낚는 그런 시즌이 바로 저는 장마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버즈베이트 그리고 스피너베이트로 입질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 곧 있을 장마 시즌 증수, 저수지에 물이 붉거나 댐에 물이 붉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장애물에서
물밖에 날개인 버즈베이트, 그리고 물속 날개인 스피너베이트 두 가지 채비를 이용을 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안동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뭐 충주, 합천 이런 대형 댐들은 장마 시즌에는 낚시를 이렇게 해보면 중수가 잘 안 됩니다. 8월 초나 뭐 9월 초쯤에 오는 태풍으로 인해서 한 번에 중수가 되는데, 우리가 그 대형 호수, 지금 여러분들이 낚시를 다녀보시면 아마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온이 내려가는 시즌에 물이 가장 맑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필드 중에 물이 맑아지는 시즌, 가장 물이 맑은 시즌은 바로 장마 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는 여러분들, 낚시하시는 필드에 보면 하류권 쪽으로 가면 물이 굉장히 맑을 겁니다. 그래서 낚시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뭐 또 상류 쪽으로 가보면 그 물속에 있는 부유물들이나 뭐 흙탕물의 계열들이 많아서 물색이 또 너무 탁하고, 그래서 장마 직전, 장마철에 낚시를 하시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물색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물색이 너무 맑다라면 물색의 영향을 덜 받는 시간, 한낮 시간 말고 오전 이른 시간, 그리고 야간, 그럴 때 장마 시즌에 공략을 하시고, 특히나 지금처럼 오늘도 뭐 내일 모레 이렇게 비가 예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낮 낚시를 하는 것보다 밤 낚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특히나 장마 시즌이라도 비가 안 오는 날은 주간 낚시, 낮 낚시 말고 해가 떨어지는 시간부터 한 저녁 9시 때까지 공략을 하셔서 낚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마 시즌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배종만이 추천드리는 채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이루어는 없는데 장마 시즌을 대비해서 한번 구비를 해야 되겠다, 몇 가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첫 번째 개구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마가 되고 외부에서 물의 유입이 많다라면 굉장히 많은 부유물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는 필드에서 걸림이 없었고 표층에 쓰레기나 부유물이 없었더라도 장마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부유물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프리리그밖에 없다라면 물고기를 절대로 못 잡겠죠. 프로그, 개구리 추천드리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많이 쓰고 여러분들 뭐 영상도 그런 영상을 많이 쓰는데, 쉐드, 노싱커 쉐드웜을 가지고 벌징 기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폴링 기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5인치 정도 되는 쉐드웜, 쉐드웜도 챙기시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버즈베이트, 부유물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장마라서 물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물속에 육초가 잠기고 표층에 장애물이 어느 정도 사라졌는 타이밍에 가장 강력한 탑워터인 버즈베이트, 한 요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리 구비를 해 두셨다가 장마철 낚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루어를 가지고 낚시를 하신다라면 아마 굉장히 재미있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장마철이 되고 저수지에 뻘물이 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드린다면 댓글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이 가시는 필드에 흙탕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 흙탕물이 들어오는 물의 유입이 처음 되는 시점에는 새물 유입구 말고 흙탕물이 영향이 가장 적은 제방권을 먼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 즉 호재로 상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베스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적응하는 기간은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흙탕물이 처음에 유입이 많이 된다라면 새물 유입구를 키지 마시고, 새물의 유입과는 거리가 먼 제방권에서 낚시가 좀 힘들더라도 제방권을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새물이 처음에 흙탕물이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3, 4일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수지 전체는 흙탕물로 다 바뀌었겠죠. 그 상황에서는 어디를 공략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바로 새물 유입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흙탕물이 들어올 때는 새물 유입구 근처에만 흙탕물이 지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체가 흙탕물이 되죠. 그 상황에서 어디서부터 가장 맑아지느냐? 바로 새물이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 볼물이라는 건 여러분들 흙탕물이란 건 외부에 있는 흙물이 들어오는 거, 흙물에 미립자가 들어오는 거고, 미립자가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물색이 다시 돌아오는 건데, 수심이 얕으면 얕을수록, 물의 흐름이 있으면 있을수록 물색이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흙탕물이 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낚시를 갔을 때 얕은 곳을 공략을 해야 될지 깊은 곳을 공략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제 말 들으시고 얕은 곳을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얕은 곳이요? 수심이 한 뼘 정도만 돼도 베스는 상황이 좋다라면 충분히 입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흙탕물이 져 있을 때 여러분들 필드에 나가서 낚시를 할 때 수심이 얕은 장애물이 있는 곳, 갈대라든지 뭐 마름이라든지 그런 장애물이 있는 장소에 수심이 얕은 곳을 먼저 공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단 전체적으로 흙탕물이라면, 반대로 전체적으로 흙탕물이 아니고 일부분만 흙탕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맑은 물과 흙탕물의 경계 지점, 그 지점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 색깔의 변화 역시 하나의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흙탕물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맑은 물과 흐린 물의 경계 지점, 항상 그 경계 지점은 물색이 뿌옇죠. 그 뿌연 지점을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다른 장소보다는 입질을 받을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마 시즌을 대비해서 몇 가지 낚시의 기법 그리고 포인트를 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배종만 프로는 지금 포퍼나 타보터로 물고기를 막 낚아내는데 왜 내가 있는 곳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타보터를 낚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요 근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있는 장소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는 요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루어의 선택 그리고 운영의 기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시는 필드의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 낚시를 하는 게 바로 손맛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낚시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베스 낚시, 물론 뭐 한 가지 채비로 물고기를 낚아 이제 낼 수도 있는 그런 낚시죠. 하지만 베스 낚시 또 하나의 재미는 굉장히 다양한 채비를 이용을 해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재미도 있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낚시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 스포츠 피싱 협회 KSA 그리고 바티스 컴퍼니 아이로드 프로 스텝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